고등부 그리고 메가스터디 과학과 대표강사 선생님 오셔가지고요. 겨울방학 때 탐구단과 선택 요령하고 과탐에 대해서 말씀도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받으신 프린트 중에서는요. 수업 메가스터디 프리미엄 단과관이라고 써있는 프린트물을 확인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은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재수반이 있고 단과관이 따로 있어요. 이 단과관에서는요. 1학년 때 듣는 통합서의 통합과학 수업, 2학년, 3학년이 함께 듣는 사탐, 과탐 수업, 그리고 입시 때 되면 나타나는 인문 논술, 수리 논술, 면접. 완전히 입시에 특화된 그 단원만 빼서 이제 단과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고1, 고2, 고3 어머님들 다 계시니까 고1부터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은 지금 제일 좀 심란하실 거예요. 우리 재수 더 이상은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실 텐데요.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고등학교 가서 첫 시험을 보고 나서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꽤 했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근데 갔더니 4등 이게 말을 끝까지 못하고 화를 일단 어디 오시면 일단 화를 내면서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중학교 때는 사실 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걸 고등학교 때 이제 칼대서 자르고 났더니 4%, 11% 이런 식으로 돼서 어머 우리 애가 세상에 여기가 있던 그거였구나를 이제 냉철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놀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 과목이 국영수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한 데서 애가 많이 틀려왔어요. 그게 대부분 통사, 통과. 그래서 너 왜 그래? 아우 나는 암기는 나랑 안 맞아. 그래서 통사는 난 버릴래. 버리면 안 돼요. 단위수 때문에. 중학교 때는 아마 사탐, 그러니까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이 암기로 치부돼서 애들 보통 어떻게 공부하냐면 일주일 전에 오투를 삽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오투 한번 풀고 학교 족보 들어가서 좀 풀고 이러면 어느 정도가 나왔어요, 사실. 근데 통사 통과가 교과서가 바뀌면서 엄청 어렵게 바뀌었어요. 저희 옛날에 그 1학년 때 배우던 사회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통합 과학엔 뭘 배워? 되게 냉정하게 말하면 단어는 중학교 때 들어본 단어예요. 빅뱅. 근데 내용은 고2, 고3 때 배우는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정확하게 이것만 빼줘. 없어요. 고2, 고3을 그냥 막 집약해서 만든 책이 1학년 통합과학책이에요. 대신 말은 조금 쉽게 했어요. 예를 들면 무슨 패러데이 법칙에서 자속 밀도가 어쩌고 저쩌고 공식이 어떻게 막 나오면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변화가 빠를수록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쉽게 한 것뿐이고 내용은 다 어렵고요. 오히려 고2, 고3보다 시험 맞추기가 더 힘든 이유는 물화생지를 다 잘하는 친구 없고요. 사탐 9과목을 다 잘하는 친구는 사실 없어요. 근데 난 물린 되게 못하지만 나머지 화생지는 괜찮아. 그럼 뭐해? 중간 기말에 계속 물리가 튀어나오는데. 이러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1학년 통사 통과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막 이렇게 애들을 막 이렇게 우쭈쭈하면서 얼러줘요. 그래, 네 인생에 평생 물리는 지금이 마지막이야. 힘내. 이때만 하고 이제 끝내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네 과목이 골고루 어렵게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통과를 조금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통과가 효원고 같은 경우는 국영수랑 똑같이 4단이에요. 거기다 하나 더 과학 실험이 들어가서 토탈합하면 5단위가 돼요. 과학 실험은 교과서도 따로 있고요. 시험 보는 날짜와 요일도 따로 있고 1단인데 내용이 통합과학 안에 있는 내용을 실험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저것만 잘하기는 아주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요 인근 학교를 보면은 국영수가 4단위, 그다음에 권선 같은 경우 국영수 4단위, 통사, 통과, 한국사 3단위씩 이렇게 진행이 되고 화홍은 국어, 수학 4단위, 그다음에 영어랑 사회, 과학 전부 3단위.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지금 들으셨겠지만 4단위, 3단위면 애들한테서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하나를 소홀히 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통사도 마찬가지로 2학년, 3학년 때 배워야 되는 그 과탐 시리즈, 사탐 시리즈를 다 녹여서 그래서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험 문제가 대부분 자료 분석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왜 너 암기를 못해? 암기를 하면 끝이 아니거든요.
암기 아닌 과목도 없지만 암기로 끝나는 과목도 더 이상은 고등학교에서 없어요. 그래서 1학년 이미 들어갈 때부터 아이들은 조금 빠른 아이들은 뭐 물원 화원을 선행을 하고 간다든가 이런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한 문제씩은 난이도를 확 올려서 내요. 평균이 이 인근 학교의 1학년 통사 통과 평균이 한 60 조금 넘는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가운데 애들이 타글타글타글 모였어가 아니고요. 2, 3등급에 완전 모여 있고요. 뒤에 애들이 줄다리기 하듯이 이만큼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중간쯤이 평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뒤에 친구들이 많이 당겨줘서 평균이 그게 나왔지. 보통 어머님 60대 평균을 가졌다? 그럼 시험 문제 2개 틀리면 1등급 못 받습니다. 평균이 70이 넘어요. 그럼 다 맞아야지 1등급이에요. 어떡하지? 한 문제 틀렸다는데 한 문제가 한 3점 몇 점이에요. 그걸로 1등급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술형에서 2점 깎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한 70 가까이 나오는 학교라면 통사통과는 다 맞아야 1등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상위권 애들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학년 1학기가 끝나면 벌써 선택 과목을 결정하라고 와요. 근데 옛날에는 왜 문과 결정했다고 고민하다가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엄마는 이과 그럼 엄마랑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싫은 소리도 들으면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주셨거든요. 이제 없어요. 이유는 문이과 대신 과목으로 반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월 달에 기말고사 딱 끝나는 순간 2학년 때 사탐 3과목, 과탐 3과목 총 6과목을 어떻게 고를 거야? 를 주는 학교는 되게 민주적으로 있는 학교. 아니고 학교에서 딱 틀을 짜세요. 자, 이과 갈 거야? 물화생 세트 할래? 화생지 세트 할래? 이런 식으로 딱. 그 다음에 요 근처에서 많은 경우가 이과야? 그럼 과탐 2개, 사탐 하나에. 문과야? 사탐 2개, 과탐 하나에. 이게 2학년 때 진행되는 거. 여기서 서로 다른 과목을 지금 크로스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난 문과인데 내가 과탐 과목 하면 하나를 생원을 했어. 생명과학 원을 했으면 그 시험은 이과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친구 입장에서 나는 과탐 과목들만 빼면 거의 내신 1, 2를 왔다 갔다 해. 근데 생명과학도 1, 2를 받아야지만 지금 이 성적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2학년 올라가면서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1학년 때 어느 정도 내가 선택할 과목은 사탐, 과탐 중에 뭐다. 이거를 통사 통과를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습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수행평가요. 예습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수행평가하기가 유리해요. 선생님들 중에 신경 쓰이는 건 너무 싫어. 엄마들이 자꾸 항의 전화하시는 거 싫어.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깔끔하게 쪽지 시험을 보세요. 그럼 증거가 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발표 수업 같은 거 많이 유도하세요. 요즘 그걸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럼 발표 수업에서 제일 좋은 건 주제를 몇 가지 던져주세요. 이 중에서 자 개인별로 이걸 발표할래 아니면 조별로 할래? 뭐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예습을 들어서 대략의 그 흐름을 안다면 저 주제를 골라야 발표할 게 많아. 이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신소재 단원 중에서 반도체를 할래 아니면 초전도체를 할래 아니면 무슨 뭐 신소재로 만드는 뭐 섬유 같은 걸 할래 뭐 화학 의약품을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쭉 정해 주시거든요. 그럼 듣기엔 반도체 얼마나 멋있어요. 발표를 하려고 자료 분석해서 네이버에 들어가는 순간 조사한 내용을 하나도 못 알아듣기 시작을 해요. 너무 전문적이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는 의약품 쪽 하는 게 발표하기가 쉬워요. 자료 얻기도 쉽고 얘네 난이도에서 풀어내기도 쉽고.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고를 수 있어요? 대충 들어는 봤어야지 고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수업을 다 하고 골라보세요를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걸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들이 조별로 발표 다 했어요. 끝나고 얘기하세요. 이게 시험범위야. 여기까지 시험범위야. 실제로 이게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학교별로 조금 특이한 건 한 학기에 시험을 중간, 기말 한 번씩을 통사 통과를 보는 학교도 있고요. 안 봐요. 중간고사 때. 그럼 중간고사 뭐 봐요? 국영수만. 너무 편하겠는데요, 애들. 네. 근데 기말고사 때 책의 반 범위를 한꺼번에 다 봐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암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괴롭겠죠.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굉장히 뭐가 다양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신 얻기가 아주 쉽지는 않게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1학년 이렇게 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2학년이 되면서 학교에 이과생들이 좀 많으면 문이과를 나눠주세요.
나눠서 수업하시는 게 선생님들도 편하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메탄이 문과생이 이상하게 많았어요. 그럼 이럴 경우는 문과 대 이과를 나누면은 애들이 100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는 그냥 이동 수업. 1, 2, 3, 4교시는 공통으로 하고 4교시부터 보따리 싸서 이동하는 수업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탐, 과탐을 골라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사과탐은 입시생들의 수능 선택 과목입니다. 그 뜻은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요. 1학년 때까지는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필기 이런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2학년 때부터는 기출문제집, 수능,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 기출문제지만 엄청 열심히 풀어도 내신이 나올 만큼 난이도가 완전 모의고사식으로 다 달라져요. 아 그럼 그걸 열심히 풀면 되겠네.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전국의 4% 애들이 지금 1컷이 50점 만점에 50이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2학년 때부터 모든 과목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요. 제가 지금 저희 이제 고등부 수업하면서 2학기 중간고사 애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선생님 저희 반은요 저희 학교는요 막 애들 시험 어려우면 흥분해서 전화하잖아요. 제가 받은 걸 대충 적었어요. 근데 요번에 2학기 중간고사 2학년 애들 학교 평균이래요. 수원고 평균 30점대. 그 다음에 수원고 시험 어려워요. 남자애들이라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수원고 시험은요.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내요. 그럼 수원고만 그래요? 아니요. 화홍 평균 30점이고요. 곡정 좀 높아서 40점대고요. 수원여고 40점대, 권선이 46.6. 요게 제일 높아요. 근데 얘네가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가르쳤던 그 권선을 예를 들면 46.6이 평균인데요. 다 맞은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틀려서 92점인 친구까지가 1컷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평균이 내려와도 그들은 천장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평균을 속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그 내신 관리를 정말 나는 잘해야 한다. 또는 우리 애는 그러기로 나랑 이제 계획을 다 짰다. 이렇게 되면은 내신에 있어서는 사탐 과탐은 이제 옛날처럼 암기니까 조금 뒤로 미루고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되고 짬이 나는 대로 붙이시면서 2학년 때 이미 수능 대비가 충분히 되셔야 돼요. 아까 소장님이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영장을 얘기하면서 반복.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빡세게 안 해라. 2학년 때 그냥 잠깐 시험 전에 한 2주만 미친 듯이 파내라. 급이 달라요. 그러면서 고3 올라가면서 겨울방학 때 이제 선택 과목 2가지로 완전히 잡아서 집중적으로 어려운 파트만 돌리고 3월 달에 시험을 보는 애랑 또 좀 덜한 애랑 달라져요. 그런 친구들이 내년 한 번을 더해서 재수가 되면 그래서 재수생 밑에 고3이 있구나를 느끼게 될 만큼 반복의 힘은 탐구에서는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제가 과탐 선생님이니까 과탐의 예시를 들면은요. 보통 학원에서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에서 쟤는 잘했으니까 저 대학을 가는 거 애들 그럴 수 있지. 근데 쟤는 성적이 저랬고 쟤는 저 반이었는데 왜 제가 저 대학을 가? 화를 내는 애들은 대부분 이과 애들이에요. 이유는 과탐 반영 비율이요. 대학교별로 조금씩 다른데 25%에서 35%예요. 그리고 과탐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의 특징, 수학 반영 비율도 높아요. 예를 들면 한양대 같은 경우 과탐 반영 비율이 35%예요. 그러면은 국어 잘 못해? 괜찮아요. 국어 반영 비율이 낮아요. 그럼 국어 반영 비율 낮은 상태에서 수과만 된다든가 과학 2과목이 잡혀지면 대학 가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경기도 갈까 서울 들어갈까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국영수가 괜찮은데 과탐이 막 4, 5가 있어. 그럼 너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의외로 과탐, 사탐 때문에 많이 조금씩 속상해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 뜻은 뒤집으면 과탐, 사탐을 골랐을 때 가성비가 괜찮아요.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맞춰야 되잖아요. 최저 맞출 때 2합 4 이런 데가 있어요. 2합 4인데 만약에 내가 선택한 게 국어 영어예요? 너 영어 골랐어? 영어는 절대평가잖아. 그럼 안 되지. 2합 4야 너는. 이런 식으로 조건이 영어가 들어가면 더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는 국영수 중에 한두 과목 넣고 사탐, 과탐, 탐구 과목 중에 넣으면은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시도 대비하면서 정시도 멀티로 대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탐구를 하나는 잡았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사과탐 정리해서 올라가는 게 진짜 중요하고 너무너무 필요해요. 막상 고3이 되면 탐구 공부까지 하기에는 아주 쉽지가 않은 게 고3 올라가자마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5월 달에 봐요. 그러고 나서 언제 좀 6월 모의고사 준비해볼까? 한 달도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6월에 어떻게 되냐? 재수생들한테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면 내가 다음은 해보리라 마음을 뜨겁게 먹자마자 기말고사예요. 어떻게 기말을 버릴 수 없으니까 또 기말 대비를 7월에 해야 돼요. 자, 7월 끝나고 여름방학 때 뭘 좀 뒤집어 보려는데 여름방학이 4주가 채 안 돼요. 그동안 뭐 하냐면 보통 그 수시 전형 친구들은 미리 준비를 하라고 담임선생님들이 이미 여름방학 시작할 때 다 알려주세요. 그럼 그것도 해야 되지. 마음이 펜만 잡으면 마음이 여기서 왜 꿈나무처럼 생각이 나무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잡으면 저게 걱정되고 저걸 하고 있으면 이 생각이 나고 할 일이 천지가 되는가. 9월 모의고사 대비도 아주 이렇게 썩 마음에 들게가 안 나와요. 그렇지만 담임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수능을 쓰게 되면은 육모나 구모 성적을 써야지. 이 아이가 육모 구모는 이렇게 됐지만 수능은 되게 잘 볼 것이야라는 걸 쓰기는 원서를 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 탐구하면 늦기 시작하니까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이미 선택한 과목 중에서 난이도 높은 단원은 좀 하시고 가는 게 맞아요. 2학년은 내신 대비를 위해서 내신 어려워요. 하셔야 되고 3학년은 수능 대비를 위해서 하셔야 되고 1학년은 멀티예요.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통해서 2, 3학년을 짤 수도 있고요. 1학년 시험 잘 보면은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선생님이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너 성적이 괜찮은데 너 세특 관리하자. 그리고 조금 이제 이렇게 여유 있는 학교들은 네가 써와. 내가 첨삭해서 그대로 써줄게. 그래서 저 학원에서도 애들 거 많이 써줬어요. 이거 너 네이버 베꼈지?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모르는 단어잖아요. 이거는 쉽게 바꾸자. 그럼 이대로 해가지고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잘 썼다고 그대로 써주셨대요. 관리자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 큰 일이거든요. 1학년 시험부터 그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어느 시험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시험이 없어서 참 슬픈 고등학생이긴 한데 또 거꾸로 작전을 잘 짜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괜찮겠구나도 가능해요. 나머지 뒤에 부분은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는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힘들고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자료. 맨 끝에 보시면은 그 과목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혹시 하고 싶으시다면 체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하는 란이 있어요. 이거는 체크하시고 1층에 내려가시면서 1층에 데스크에 맡기면 저희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희 단과관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현재 여기 재수종합반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탐 과탐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무슨 아르바이트생 같은 아니고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온 선생님들이 단과관에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하시니까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증을 합니다. 믿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진짜 금쪽 같은 겨울방학일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걸 뭐 이렇게 뒤집을 것도 많고 아닌 척하는 남자애들도요. 이렇게 건성건성 대답 몰라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러는 애들도 나름 친구들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뭘 좀 하고 싶어하는 게 다 있어요. 그 귀한 시간에 이런 통사, 통과, 사탐, 과탐 이것도 같이 공부해서 중간고사 때 조금 더 괜찮은 성적 얻을 수 있기를 모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윈터 프로그램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재원생 지금 다니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뭐 저나 저희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제 누차 이렇게 그 윈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안내를 많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고2가 되는 작년에 이제 우리 학원에서 윈터를 했던 부모님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신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다수가 외부 부모님이 많으시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윈터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 배우는지가 중요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오늘 강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그 처음에 인사 잠깐 드렸듯이 저는 이제 고등부 부원장이고요.
그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이 되면은 제가 올해 이제 14년째 근무를 하는 직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이렇게 지금 학원 개원된 지가 지금 우리 메가스터디가 17년이 되었는데요. 한 번도 이렇게 빼놓지 않고 진행된 프로그램이고 실제 학생들이 여러 부분에서 성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 반영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 페이퍼 보시면 돼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예비고일 거, 예비고이 거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1학년 거 안내하고 그다음 2학년 거 안내하고 이렇게 중복돼 가지고요. 지금은 제가 통합으로 공통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1번의 모집 요강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 되냐면은요. 제일 중요한 개강 날짜. 일단 개강은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12월 26일 화요일에 개강을 해서요. 1차 윈터 마치는 날이 1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수요일에 이제 1월 윈터가 종료가 되고요. 2월 1일부터 바로 이제 2차 윈터, 2월 윈터겠죠. 그거는 이제 이따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이제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제 3강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방금 우리 탐구 선생님 말씀 들으셨듯이 사과탐 단과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1월까지는 학년별로 국어, 영어 학년별 1학년 컨텐츠를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우선 2학년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는요 1학기 때는 문학만 시험 봅니다. 문학만 시험 보고 1학년 같은 경우는 한 6대 4의 비율로 6이 문학이고 4가 문법이에요. 그래서 1, 2학년 공통으로 1월 달까지는 문학 중심으로 공부를 시키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학교들마다 출판사가 다르니까 교과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주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이제 중요한 작품들, 공통 작품들 중에서 현대문학을 먼저 공부를 하고요. 1학년은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고전문학을 공부해서 문학 파트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현재 1년 동안 문학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2학년은 2학년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작품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수능 기출 작품들까지 수능에서 최근 잘 다뤄지고 있는 작품과 주요 교과서 빈출 횟수가 높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먼저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요. 영어도 이제 현재 1학년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이제 어떤 고등학교를 들어가든 아니면 2학년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학년별 기출 모의고사. 그러니까 1학기 때는 보통 이제 3월이나 6월 모의고사가 이제 부교재 성격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9월하고 11월 모의고사가 많이 들어가는데 결론은 1, 2학년 공통으로 학년별 3개년 기출 모의고사가 이제 공통 수업 교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문제집 중에서 천일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천일문 교재가 전체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기초인데 기초 빼고요. 입문하고 핵심하고 완성. 입문, 핵심, 완성 3단계 세 가지 종류의 책을 학년별 그리고 반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윈터 수학 진도를 어떻게 뺐냐면은요. 1월 윈터까지 일단 1학기 과정 정리를 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19년 12월 달에 시작을 해서 2020년 1, 2월에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많이 하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수업에 대한 집중력, 과제 해결력 등등.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계획했던 대로 진도나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뒷진도를 조금 이렇게 몰아서 나간 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학원에서 뭐 저도 지금 여기 이제 10년 넘게 근무했지만 그 메인 강사들 평균 근속 연수가 지금 8년이 다 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강사들의 요청으로 너무 빠르고 성급하게 가는 것보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수업하는 거를 목표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수학 같은 경우는 윈터부터 내년 2월까지 2학기 과정을 완성으로 그러니까 한 개 학년 진도를 완료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커리큘럼을 잡았는데 단 그 괄호에 그 반별 진도 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준별로 그러니까 학년별로 약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수준이 만들어지는데 학년별로 그 상위 2개 반 정도는 2월까지 해서 1, 2학기 과정 다 완성을 목표로 할 거고요. 나머지 반들은 2학기 중간고사 범위 정도, 2학기 중간고사 범위 정도는 전반 공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부연을 하면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은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는 잘 봐요, 애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반복하는 횟수도 많고 가장 처음이고 그런데 기말고사 준비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여름 방학이 보통 이제 그러니까 왜 그 1학기 기말고사를 힘들어하냐면 1학기 중간고사에 비해서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여름 방학이 2학기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름 방학이 3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여름 방학 때 2학기 거 선행을 나간다고 해도 겨우 중간고사 범위 그리고 이제 특강 포함해 가지고 짧게 나가는데 그렇게 진도를 나가 보니까 뒤로 갈수록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처지는 느낌. 상위권반도 마찬가지고 심화 과정이나 선행을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서 2월까지 2학기 완성으로 진도 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의 개설반은 학년별로 4개에서 5개 반이 개설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은 이제 영어랑 수학은 수준별로 4개에서 5개 반들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반을 수학 중심으로 편성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에 따라서는 영어가 조금 수준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이동 수업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전반 공통입니다. 국어는 전반 공통이고요. 자, 그다음에 바로 아래 2번의 프로그램 특징을 좀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1번에 이제 1을 13시간 이거는 이제 윈터 2부 1월 8일부터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그때 이제 옆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탄탄한 선행학습 및 공부습관 형성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중시하는 건 바로 선행학습보다는 공부습관입니다. 이게 윈터를 해야 되는 이유인데 제가 우리 부모님들하고 상담하거나 아니면 학생들 학생교육할 때도 이 공부습관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데요. 이 공부습관 그러면은 매우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3가지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공부습관이라는 거는 우선 첫 번째는 먼저 1번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윈터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겨울 방학 때도 그러니까 이름이 윈터 스쿨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8일부터 31일까지는 학교 다니는 기간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학교 다니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시간표를 보면은 그 기절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학원에 길게 있을 수가 있냐고. 근데 그 시간은 학원 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학교를 다녀서 겨울 방학에 1월 달은 기본적으로 약간 놀거나 이게 흐트러지는 시기가 아니라 원래 1월 한 3주 정도는 학교 다니는 것처럼 원래 공부해야지. 그리고 실제 지금 이제 현재 고1 예비 고2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윈터를 했던 애들은 솔직히 윈터에 대한 큰 거부 반응이 없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윈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되게 힘들어합니다. 설득하는데도 사실은 좀 애를 좀 먹은 게 있고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잡는다. 실제 이게 어디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냐면 이제 개학을 해서 학기 중에 시험 대비할 때, 그때 특히 주말 학습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주말에 아이들 공부시킬 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부 습관 형성에서 두 번째로 이제 알아야 돼 이제 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두 번째는 당일 과제 수행 완료. 글씨를 좀
그날 공부해서 그날 배운 내용 그날 종료한다. 예, 이게 저희 윈터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3개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그 과제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약간 디테일적인 측면인데 제가 뒤에 이때 표준 시간표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당일 과제 수행을 꼭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아까 우리 남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이 남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고 세 번째. 자, 1번하고 2번은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3번 이게 이제 학생 개인별 차이인데 3번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라고 거기다 좀 메모를 부탁드리냐면은 3번은 개인별 정량 학습 찾기. 정량 학습. 제가 이제 강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정량학습입니다. 정량학습.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윈터를 하고 나서 뭐 13시간 동안 버텼다. 수학 몇 문제씩 풀었다. 진도를 뭐 어디까지 나갔다.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내가 이제 실제 이제 윈터가 학교 다닐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특히 우리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요. 내년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학원 생활을 하면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 부모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애들이 숙제 하던가요? 안 하죠. 그러니까 거의 못 합니다, 애들이. 특히 이제 안 하거나 못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못 찾아서 그래요. 이거를 못 찾아서. 그러니까 쉬운 비유를 든다면은 아이들이 집에서 밥을 먹잖아요, 본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각각 자녀가 이제 얼마만큼의 밥을 먹는지는 아실 테니까. 자기가 매일매일 먹어서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그 양이 있듯이 공부도 그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원에서 만약에 30문제를 푼다. 그럼 학생에 따라서는 30문제가 정량일 수도 있고 20문제가 정량일 수도 있어요. 부족한 학생들은 10문제가 정량일 수도 있고 더 잘하는 학생은 40문제가 정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량 학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윈터스쿨이고 공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제 어떤 걸 체크하시면 되냐면 그 별표 표시된 부분에서 이제 올해부터 또 달라진 부분이 두 강자 선택 수강이 가능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무조건 그 3강 의무를 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입시 트렌드를 반영한 거죠. 이것도 아까 우리 남 소장님 말씀처럼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예전에는 이제 국영수가 중에서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를 이런 방학 때 집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국영수 중에서 영어가 부족한데 국수를 잘한다. 그럼 잘하는 국수를 더 잘하게. 대신 영어는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게. 그래야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요. 그 일반고를 가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을 가장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수시는 일단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가장 확실합니다. 학종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뭐 특목자사 이슈도 있고요. 그러려면 잘하는 과목을 만들어야 된다. 일단 수학은 필수.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수학은 좋아하니까. 그래서 국영수 중에서 국수 또는 영수. 예비고일은 국영도 가능합니다. 예체능 쪽 학생이 있으니까. 단 예비고일은 수학 필수.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제 수학 3단계 학습 체제. 이게 여기 지금 칠판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3단계 학습 체제라고 해서 일일 수학 20제. 이건 최소량입니다. 딱 20문제만 푸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그리고 수준별 과제물. 참고로 주간 테스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윈터 2부 때 대체로 이제 목요일쯤 시행을 하고요. 누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누적으로 시험을 봐서 윈터가 마무리가 되는 1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총괄 평가를 보거든요. 그게 내년 1학기 예비 중간고사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예비 고2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확통 수업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확통 수업은 2월 달에 특강으로 개설합니다. 확통 수업은.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선택형 탐구 단과에서 제가 5자를 냈습니다. 맨 앞에가 통사가 아니라 통과고요. 통합과학, 통합사회, 그리고 물화생지, 그리고 사탐은 생윤전도. 여기서 좀 팁을 드리면 1학년에는 통합과학을 추천드리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중에서 한광자는 꼭 해라. 근데 여기에서 제일 핵심은 가장 못하는 과목을 하지 말고 제일 잘하는 과목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시면 되냐면
통합과학, 그러니까 현재 고1 이제 아이들이 그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 기말까지 4번의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우리 예비 고1 부모님들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우는데요. 거기 안에 물화생지가 섞여 있는데 학교에서 보통 2개 과목이나 3개 과목을 봅니다. 뭐 물리 보거나 화학 보거나 뭐 생명치야. 그러면 시험을 보고 나면은 그 영역 중에서 자기네들이 제일 잘했던 과목이 있어요. 좋아했던 과목. 그 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저를 맞춰요. 거꾸로 물리가 약했는데 물리를 한다?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럼 안 올라요. 그거 현실적으로. 예. 잘하는 애들이 놀지 않기 때문에. 잘하는 과목을 확실하게 더 잘하게 해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고2부터는 이제 이제 현재 고1이죠. 예비 고2부터는 어떻게 또 이슈가 바뀌냐면 대학에서 지정 과목을 폐지했어요. 아까 우리 남 소장님 얘기처럼 사회 봐도 되고 과학 봐도 돼요. 물론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과학에 가산점이 있지만 사회하고 과학 선택의 영역이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 한의학과는 한의과 들어오는데 사회 봐도 돼요. 그건 뭐냐면은 문과 쪽 상위권 아이들 유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과다, 문과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예비고일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문과다. 그러면은 문과는 졸업하려면 반드시 2학년 때 과학 하나를 이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문과가 이수하는 과목은 물리화학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문과는 생명과학하고 생명과학이랑 보통 지구과학을 하니까 문과 상위권 같은 경우는 생명이나 지구과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먼저 배워놓으면 나중에 내신 대비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참고로 학원에 지금 이제 예비고3 복정고등학교 전교 1등하는 여학생이 문과예요. 그 친구도 생명 선택해서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문과가 전교 1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기부나 진로 상담할 때 진로나 입시를 약학계열로 잡아줬습니다. 약대로. 의대는 좀 힘들지만 약대는 가능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책임 담임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윈터 때 이제 학원들이 보면은 이제 그 생활 담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생활 담임 없고요.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하는 선생님이 담임까지. 그러니까 학교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배정받은 반의 담임이 수학이다. 그럼 수학 선생님이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한다. 따로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8년 이상, 평균 8년 이상 우리 고등부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직접 관리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특징 마지막 동그라미 10번에 보시면 이게 저희 윈터의 가장 또 크다는 그 장점 중에 하나인데 윈터스쿨 이후, 여기서 윈터스쿨 이후는 내년 3월을 말하는 거고요. 3월 달에도 수준별, 학교별 반편성을 해서 지속적인 내신 및 수능 관리를 한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우리 수원매가 윈터가 아니어도 돼요. 여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딜 가셔든지 간에 윈터는 해도 되는데 그 윈터를 선택하실 때 꼭 1순위로 봐야 되는 게 물론 강사진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윈터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또는 그 학원이 그 모든 컨텐츠가 내년 3월에도 지속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윈터만 끝나고 없어지는 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예비 고2, 현재 고1 같은 경우는 재원생이 한 90여 명 있는데요. 지금 자리가 저희가 한 120석 정도 있으니까 30석인데 거의 지금 마감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표준 시간표로 이제 하루 시뮬레이션을 제가 해드릴게요. 어떻게 생활이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들마다 이제 그 방학이나 졸업 일정들이 상이해서요. 이제 일부는 12월 26일부터 1월 6일 토요일까지. 이때는 이제 예비 고1이 전부 주중은 저녁 7시부터 10시,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국영수 상강자를 다 수강한다면은 해당 시간에 모두 등원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선택 수강을 하는 학생들은 이제 본인 수업이 없는 날은 안 나와도 됩니다. 제가 그 시간표에 뭐라고 표기를 했냐면 예비 고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비 고2는 여기 여기 예비 고2는 여기 별표로 보시면 돼요. 이거 문서를 그러니까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제 좀 제 편의대로 작성돼서 좀 죄송한데요. 일단 예비 고2는 예비 고1과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비 고1이
화목토의 수학 수업이고 월수금의 국어 영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비고일은 반대입니다. 월수금이 수학 수업이고 화목토가 국어 영어인데 이 예비고 일부는 연중으로 진행되는 시간표입니다. 내년 3월 달에도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바꿔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비고 1은 화목토가 수학, 월수금이 국어 영어. 예비고 2는 반대. 월수금이 수학, 화목토가 국어 영어다. 또 이제 그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탐구담과 듣고 싶은데 충돌되면 어떻게 하냐 문의하시는데 충돌 안 시키려고 이렇게 짠 거예요, 지금. 절대 충돌 안 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부 시간표 유의사항에서는 반에 따라 이제 국어 영어 수업 요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비 고일을 예를 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4개 반에서 5개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만약에 2개 반이 국어하면 나머지 2개 반은 영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에 따라서 요일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신규생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반 배정 받고 시간표 확인하셔서 요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2부 시간표 1월 8일부터 31일까지인데 제가 그 올해 바꾼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윈터를 시켜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1, 2, 3, 4교시 수업을 하고 점심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이제 2시부터 3시까지 일일 테스트, 영단어랑 수학 테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오후 수업 2개를 하고 담임 시간 갖고 이제 담임 시간부터가 숙제하는 시간이었어요. 5시부터 숙제를 하고 저녁 먹고 7시부터 10시에 숙제하다 질문하다 집에 가는 거였는데 작년 예비고일부터 숙제가 안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숙제가 왜 안 되는가 봤더니 수업 듣다가 어려운 게 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그 오전 3교시, 2, 3교시 수학이 막혔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오후에 수학 수업 있으면 또 막히잖아요. 계속 막혀요. 그러니까 숙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뭐 가능하냐 물어보는데 질문도 공부를 해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숙제가 안 되면 질문을 못 해요. 그리고 질문을 하러 가도 본인이 모르는 게 많으니까 못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요거를 더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를 주었냐면요. 그 시간표를 좀 보시면 자 1교시하고 2교시에 이게 지금 모 반 그 실제 시간표입니다. 1교시하고 2교시 월요일 날에 수학을 2시간 하잖아요. 그렇죠? 수학 2시간을 하면 3교시 그 연두색으로 체크된데 전에는 이 시간이 수업인데 3교시부터 바로 숙제를 합니다. 그럼 그 시간에는 누가 들어오냐면은 수학 선생님이 그대로 들어오세요. 그럼 수학 선생님이 그대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는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 숙제하는 걸 직접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그때 숙제하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그 진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교시에 영어 수업이 있고 이제 1시부터 1시 50분에 점심 식사. 예. 그리고 올해 또 바뀐 게 6번 노란색의 영단어 테스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가 넣냐면은 이것도 제가 여기서 관리하면서 이제 아이들 통해서 체득한 건데 이제 우리 그 예비 고2 그러니까 현재 고1 부모님들은요 내년 이제 3월 중순부터 저하고 이제 저랑 우리 부모님하고 학생이랑 이렇게 1대1 개념으로 학생들의 이제 실제 생기부를 가지고 진로 진학 컨설팅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올해도 우리 그 예비고3이죠. 지금 고2 학생들 약 한 58명 정도를 그 지난 1학기 때 하고 2학기 일부에 상담을 했는데요. 뭐 전교 1등부터 뭐 다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 제가 상담하면서 해당 학생들한테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 특히 이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남 소장님도 얘기했던 남 소장님도 그 당신 자녀가 이제 수학과학은 되게 좋아하는데 영어 외우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애들 영어 되게 싫어하잖아요. 외우는 거를.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들 이제 영어 점수 안 나오면 학원만 자꾸 바꾸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해당 학생들한테 공통 질문이 뭐였냐면은요. 학원 다니는 학생들, 이제 학원 수업 듣는 학생들, 꼭 우리 학원이 아니더라도 영어를 다른 데서 단과를 듣던 과외 듣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한테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이 시키는 거 말고, 네가 온전히 너를 위해서 외우는 단어가 하루에 몇 개나 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58명의 학생 중에서 딱 2명이 외우는 게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때만 잠깐 하고 넘어가니까. 그런데 그 2명의 학생 중에서 그 학생들이 지금 그 곡종고등학교 지금 현재 고2 그리고 이제 고3 넘어가는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이에요. 문과인데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전교 1등 하는 학생은 몇 개 외우니 물어봤더니 20개요.
언제 외우니? 점심시간이요. 그래서 제가 집어든 거예요. 이 시간에. 20개.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학생은 단어는 많이 안 외우는데 워낙 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해서 영어를 많이 익숙하죠. 그 친구는 번외로 하고. 그 친구 하루에 20개 보는데 20분 걸린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다소 점심시간, 그러니까 작년에 윈터를 했던 애들은 저한테 와서 점심시간이 10분 줄었다고 뭐라고 해요. 선생님 작년에는 점심시간 60분인데 왜 50분밖에 안 되냐고. 학교랑 똑같이 맞췄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이것저것 다 해도 시간이 20분은 남아요. 충분히 남습니다. 그때 단어 다시 한번 암기. 그리고 이것이 학교 생활로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런 습관을 잡기 위해서 해당 시간에 영단어 테스트를 본다는 점. 그리고 이제 7교시에 수학 수업을 하고요. 8교시가 또 숙제하는 시간이겠죠. 그럼 이때는 누가 들어오냐면 4교시 수업 들어오셨던 영어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지금 제가 월요일 시간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요일 4교시가 영어고 7교시가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시간에는 영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본인이 냈던 영어 과제 진행되는 내용 확인하고 거기서 영어 과제를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제가 그 윈터 일주일 남겨놓고 실제 이걸 시뮬레이션을 했었어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숙제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2시간 듣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자습 첫 번째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어 숙제하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리고 수학 1일 테스트를 13번 뒤로 뺐습니다. 이렇게 공부가 된 상태에서 시험을 좀 봐야 되겠죠. 중간에 보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시간에 나머지 과제 하고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거 질문하고 집에 가는 걸로. 그래서 작년에 크게 느꼈던 게 숙제가 생각보다 제때 안 되는구나. 제때 안 되는 이유는 수업 중에 막히는 것을 제때 해결을 하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올해는 좀 이런 컨셉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체크하실 부분이 지금 이거는 요일은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하루는 그러니까 매주 목금 14번 기준입니다. 매주 목 또는 금 8시 40분부터 9시 50분에는 전반 공통 담임이 들어가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담임이 들어가서 학생들 전체적으로 좀 체크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주 5일 동안 생활을 하고 토요일은 저희가 이제 국영수 보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강은 이제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가 해결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테스트에서 좀 부진하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더 하고 싶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당 학생들을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관리를 할 예정인데 잘해가지고 더 나오는 거는 뭐 사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칭찬해 줄 만한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나와야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 날 7시까지 저희가 문자 발송을 해드립니다. 지정자들은 금요일 7시까지 문자가 안 오면은 그 주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문자가 갔다고 해서 아이가 크게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중에 공부하는 걸 마무리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의 수강료에서는 이제 현재 아래에 이제 수강료가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원장님 재량으로 이제 이 금액에서 우리 지금 이제 대상은 이제 우리 신규 처음 오신 오늘 부모님들 윈터 사전 등록에 대해서 모르셨던 부모님들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여기서 10% 할인해 드립니다. 이게 10% 할인된 금액이 아니고 이 금액에서 10%를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금액은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먹게 될 급식비, 교재비, 각종 단과비가 제외인데 급식비는 일식에 6,000원입니다. 한 끼에 6,000원이고 급식은 도시락 아니고 학교처럼 먹는 급식이고요. 학원 홈페이지 그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주간 식단 메뉴라고 있어요. 저희 재수생들이 1년 동안 먹는 밥입니다.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 탐구단과는 강좌당 우리 재원생들은 50% 할인해서 16만 원인데 오늘 오신 부모님들 그 10만 원 프리패스권 받으셨잖아요. 이거 제시하시면 16만 원짜리 강좌 10만 원에 들으실 수 있어요. 6만 원 할인 쿠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 중요한 거 그 단과 쿠폰에 1월 달까지만 사용 가능한 이거 1월 달 아니고요. 올해 연중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필요하실 때 쓰시면 돼요. 올해 1월 달만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쓸 수 있는데 2월이나 3월이나 나중에 중간고사 시험 대비 때나 그때 필요한 쓸 수 있는 쿠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입학고사, 선발고사, 입학고사는 이제 학원에 와서 입학고사를 보든 아니면 학교 성적표를 내든 이제 양 그쪽으로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요. 6번의 장학제도는 현재 이런 맥락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2월달 윈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윈터는 그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요. 시간표를 보시면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0to10으로 저희가 바뀌어요. 이제 10to10으로 바뀌고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 1월 달에는 저녁 때 야간 자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2월에는 오전이 자습입니다. 오전에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이게 선택제로 운영이 돼요. 선택제로. 그러니까 이제 학생에 따라서는 공부에 이제 관심 많이 생기고 더 하고 싶다라는 열정에 월화수목금 다 나오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월화수금을 다 나오면 누군가는 월화수금 다 나오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제로 바꾸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체크하냐면 무조건 나와라 안 나와라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최소 주 이틀 정도는 저희가 독려를 하고요. 독려를 하고 그 독려하는 날이 언제냐면은 이제 가급적이면 수학 특강이나 수학 수업이 좀 있는 날 나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숙제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틀 정도는 독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월수금 나와도 되고 화목 나와도 되고 월화목 나와도 되고 대신에 무단으로 이제 3회 이상 빠지면 자습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해당 시간에는 저희 전체 전 교직원이 출근하는 건 아니고요. 당직 강사 관리하에 이제 해당 강사의 과목 1대1 클리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간에는 저희 제수노선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전에 자습을 나온 학생들은 점심을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 출결 확인 및 이제 학생들 수업 준비를 하고 참고로 그 이제 아까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학원에 오면은 모든 전자기기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예, 전자기기는 다 관리를 하고 집에 갈 때만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2시부터 6시 사이 그 녹색으로 체크된 게 뭐냐면 국영수, 국수형 윈터스쿨 레벨업 선택 특강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1월 윈터와 연계가 되는 진도, 그러니까 뭐 심화나 선행학습인데 본인이 더 듣고 싶은 강좌를 해당 시간에 특강 형식으로 단과처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특강을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자습을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오전 자습은 저희가 선택으로 좀 돌리는데 2시에는 의무적으로 부릅니다. 2월에는 저희가 2시부터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윈터의 힘이 뭐냐면은요. 윈터를 하면은요. 오후 2시까지 의무야 그럼 애들이 100% 수긍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고맙다고 그럽니다. 애들이. 오전 자습 안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2시에는 전체 모든 학생들이 대체로 90% 이상 다 등원하거든요. 그래서 오후 2시에는 셔틀버스 고등 노선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셔틀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을 먹고 출결 확인하고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정규 수업은 아까 안내해드렸던 일부 시간표하고 동일해요.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고1입니다. 예비 고1이 화목토의 수학이고 월수금의 국어 영어고요. 예비 고2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수금이 이제 해당 시간에 정규 수업을 하고요. 월수금 저녁 7시부터 10시에 정규 수업을 하고 화목토의 국어 영어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반에 따라 국어 영어는 수업 요일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수형 윈터 레벨업 특강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2월 중에 70분 수업을 9번 진행을 하고요. 특강비는 강좌당 각 10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저희 재원생들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2월달 수강료 문의하시는데 저희가 보통 그 이제 신년도 수강료가 3월달에 보통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 3강좌를 다 듣는 학생은 65만 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65만 원에 만약에 특강 3강좌를 다 들으면 95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뭐 나머지 자습 비용은 이런 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특강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냐면 예비 고1은 이제 아까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내년 1학기 때 6대4로 문학하고 문법이잖아요. 그 예비 고1은 특강에서 문법을 합니다. 이제 암기 과목이니까 입학 직전에 문법 수업을 하고요. 예비 고2 국어는 이제 문학 레벨업에서 수능 특강 문학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문법 특강 필요한 학생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수학은 이제 반마다 좀 상이한데 잘하는 상위 2개 반은 이제 그 2학기 기말 범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그 특강 내용에 따라서 심화냐 개념이냐. 그래서 상위 2개 반은 심화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중하위권 반들은 개념으로. 그래서 그 메모 부탁드릴 게 만약에 수학 특강까지 다 들으면은 2학기 과정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수학 특강을 안 듣고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 고이는 이제 확통 수업이 여기에서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비고이 부모님들은 아니 확통도 중요한데 왜 2월달에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데 어떤 고등학교를 들어가도 확통은 단위수가 2단위밖에 안 돼요. 주당 2시간. 그러니까 2월달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우리 그 올해는 2월에 하고 4월에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충분했습니다. 2월달에 늦지 않고요. 그 영어는 학교 내신 서술형 대비 영작 특강 또는 이제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기초 강좌로 이렇게 특강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안내해 드렸고 끝으로 간략하게 과목별로 교재 이제 어떤 내용으로 수업하는지만 간단하게 메모해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거 한 5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이니까 이제 수학부터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요. 네, 수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수상, 2학기 때 수학, 그리고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1, 2학기 때 이제 수원수투를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수학이 이제 전체 4반이 있거든요. 4반. 편의상 이제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하겠습니다. 편의상 4개 반, 수학 기준 1반, 2반, 3반, 4반. 그럼 4반은 이거 그 학년 공통이에요. 다 통일시켰습니다. 4반은 개념 원리. 개념 원리로 수업합니다. 개념 원리. 그 다음에 3반은 바이블. 바이블. 그 다음에 2반은 마풀 교과서. 그 다음에 1반은 CPR. 이게 CPR이라는 책을 좀 낯설어 하시는데 이게 저희 메가스터디에서 만든 교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책이다 그런 건 아니고 메가스터디 메가북스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이런 아무래도 저희가 메가스터디 학원이다 보니까 요 책을 좀 쓰는데 그러면 요 책들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상수화 배우고 수원 수투가 배우는 건 똑같은데 어떤 차이냐면 이게 1반에서 4반으로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1반에서 4반으로 내려갈수록 개념 수업이 많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반부터 4반까지 이제 내려갈수록 개념 수업이 많아지고요. 반대로 4반에서 1반으로 올라갈수록 개념 수업이 적어지겠죠. 왜냐하면 선행을 해서 아이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4반에서 1반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문제풀이 유형 수업하고 진도 속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다 보면은 4반에 있는데 수학을 곧잘 해가지고 3반으로 올려야 돼요. 근데 진도가 안 맞으면 못 올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도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맞춥니다. 교재만 컨텐츠만 좀 다르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윈터가 끝나고 나면은 2월 윈터 시작할 때 이제 1차 반 조정이 한 번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진도가 다르면은 반을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교재는 진도를 좀 맞추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도 해요. 또 어떤 디테일도 있냐면 만약에 해당 학생이 반 조정 대상자다. 해당 학생이 그러면은 반조정 대상자로 선별이 되면은 그때부터 선별이 되면은 일일 테스트를 상위 그 위에 반 걸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반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이고 적응 잘해가지고 다음 반 올라갔는데 여기 와서 부적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 올리기 전에 그 바로 윗반에서 진행되는 시험지를 보게 해요. 시험 문제를 풀게 해요. 거꾸로 반대로 2반에 있는데 처음에는 수학이 잘 나갔는데 좀 막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삼가감수 할 때 막히거든요.
이제 수상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할 때 바뀌고 그러면은 바로 반을 내릴 수 없으니까 또 아이들이 또 이제 그 갑자기 또 점수가 안 나오면 불안해요. 그럴 때에는 2반이지만 3반 시험지를 줍니다. 풀어보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심을 시키죠. 네,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생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수업을 해본 다음에 2반에 저 2반인데 3반으로 갈래요. 이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웬만하면 자기 반에서 본인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3반에 있는데 2반으로 가도 돼요, 성적이. 그런데 아이가 안 가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해당 선생님하고 케미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그때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데 그렇다고 너무 계속 안 가고 한 곳에 있으면 고착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2월 윈터 끝날 때까지는 해당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3월 신학기 될 때는 반 이동을 무조건 시킵니다. 왜냐면은 못 옮겨요, 나중에는 중간에. 그래서 실제 학원에서는 내년 3월, 그러니까 2월까지 공부시킨 걸 가지고 실제 내년 3월 신학기 개강하면서 본격적인 반이 편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수학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영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학년별 3개년 기출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 공통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일부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영어 잘해서 지금 고3 거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봐야 돼요. 뭐가 나왔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해당 지문을 보자마자 답을 다 외운 애들. 근데 그 정도의 아이들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를 봐야 되냐면은 이 각각의 기출 모의고사 지문들이 내년 1학기 또는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봐야 되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합니다. 전반 공통으로. 단지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3개년 기출 모의고사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 수업을 할 수는 없고 한 이제 6대 4 정도. 그러니까 6은 저희가 수업을 하고 4는 저희가 과제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과제로 나가는 부분은 뭐 주제 찾기나 내용 일치 같이 이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학생들한테 시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업해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빈순삽이라고 들어보셨죠? 빈칸하고 순서하고 삽입. 이게 실제 영어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다뤄줍니다. 이런 문제들은 빈순삽.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상위권반은 요 지문 중심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겠죠.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어휘학습. 어휘인데 어휘는 동의어 반의어예요. 실제 시험에서 그 지문이 문제로 나온다면 나왔겠죠. 나온 지문 가지고 수업하는 거니까 그 지문이 나왔을 때 중요 어휘의 동의어 반의어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상위 영어 같은 경우 상위 그 2개 반 정도는 영어 선생님들이 그 1시 50분부터 2시까지 말고 수업 시간에 단어 테스트를 또 봐요, 애들을. 예, 별도로 또 단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학년별 공통으로 3개년 기출 모의고사로 해당 교재로 수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법 교재에서 차이가 나요. 이제 어법은 이제 저희가 이제 천일문이라는 교재를 쓸 건데 이 책이 양이 많아서 이거는 반에 따라서는 그 내년 2월 달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진짜 부탁한 게 그냥 1월 달까지 끝내야 되니까 무조건 다 끝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천천히 나가서도 안 되지만 학생들 수준하고 실력에 맞게 진도 나가고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미리 얘기하고 부모님들께 동의를 구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천일문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천일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입문, 핵심, 완성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1 예비 고1이죠, 그죠? 여기가 예비 고1 아이들이 요거 중심으로 하고
핵심하고 완성이 이제 고2, 여기가 예비 고2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걸리겠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영어가 아마 이동 수업이 된다면은 천일문에서 아마 이동 수업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참고로 이 천일문 수업은 윈터 2부부터 진행을 합니다. 윈터 2부부터. 그러니까 일단 윈터 개강하면 1부 때는 전반 공통으로 3개년 기출부터 먼저 하고 거기서 이제 좀 수준 파악을 해보고 상담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영어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그다음 이제 국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어는 일단 이제 둘 다 전부 다 시중 교재를 쓸 건데요. 일단 고1 같은 경우는 고1은 1월 달, 2월 달에서 1월에는 현대문학, 그리고 2월에는 고전문학, 그리고 문법,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1월 달에 현대문학. 참고로 지금 예비 고1 프리윈터에서 고전문학 개념하고 있고요. 1월 달에 여기 참고로 현대문학, 고전문학은 1학년 주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공통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 선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현대문학하고 여기서 고전문학하고 문법 이렇게 되면은 1학기 과정 다, 그러니까 1학년 과정이 한 번 다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1학년 과정이 한 번 다 정리가 된다. 자, 고1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2. 고2는 1월 달에는 이제 교재 이름이 단권화. 단권화. 그러니까 한 권짜리 이제 최우선 문학이라고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는 필수 작품이 가장 엄선된 책입니다. 이게 그냥 버릴 거 없이 꼭 해야 되는 작품. 그래서 이 작품을 공부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 1학기 내신 대비도 되고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 작품. 수능 특강 보기 위해서 가장 봐야 되는 기본서예요. 이게 가장 기본서. 그러니까 그 옛날 저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뭐 정석이나 뭐 성문 기본 영어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2월 달이 되면은 11종 이제 문학 교과서 정리. 11종이나 되는 2학년 문학 교과서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지금 우리 그 현재 고1에 프리미엄 반이라고 이제 제일 잘하는 반, 그 아이들은 사실 이 책을 올해 2학기 때 배웠어요. 이제 그런 반들은 다른 책을 배우고요. 나머지 반들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빠져 있는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니즈에 맞춰서 비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특강으로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교재까지 다 안내해드렸는데 끝으로 제가 이제 숫자로 두 가지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5개월. 왜 5개월인지 아시겠어요? 내년 중간고사까지 5개월 남았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5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말고사가 한창 진행 중인 우리 고1 학생들은 4개월 남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3번의 반복. 이 3번의 반복은 겨울방학부터 내년 중간고사까지 학교 수업 말고 학원을 다니면 3번의 반복을 할 수 있는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고등학교 내신은 9등급 상대평가잖아요. 이 3번의 반복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3번의 반복을 할 때 얼마만큼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고 당일 과제 잘 해결하면서 정량학습을 찾을 것이냐, 아마 그걸로 성패가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된 강연은 다 마무리했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신 부모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